강원도의 고요한 산골짜기, 시간이 계절과 가축의 리듬에 맞춰 흐르는 곳에 황금빛 목장이 있었다. 이곳은 전통과 저항의 섬처럼 남아 있었다. 이곳에서 김준호는 목장주로서 확고한 목소리와 단련된 영혼을 가진 마지막 목동 혈통의 보루로 군림했고, 그의 명성은 이곳의 역사와 얽혀 있었다. 추수, 목장, 그리고 기타 모임에서 이야기되는 전설들 사이에서 공포와 존경심으로 두드러진 한 존재가 있었다. 무적자. 거대한 검은 황소로 그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은 이미 가장 경험 많은 목동들을 다치게 하고 가장 대담한 이들을 굴욕시켰다. 어떤 울타리도 그를 완전히 가두지 못했고 어떤 사람도 1초 이상 그의 눈을 바라볼 용기가 없었다. 황금빛 목장의 모든 것은 익숙한 리듬을 따랐다. 그러나 어느 날 소박한 차 한 대가 정문을 통과하면서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두 운명을 데려왔다. 서연, 부부간의 좌절과 조용한 도시 트라우마로 인해 상처받은 여성과 그녀의 딸인 민지, 진행성 질환으로 신체적 제약이 있지만 눈에는 정의하기 어려운 힘을 담고 있는 12살 소녀. 두 사람의 존재는 처음부터 이상함과 소문을 일으켰다. 대도시에서 온 모녀가 이렇게 투박하고 도시적 허영과는 거리가 먼 땅 한 조각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대답은 간단해 보였다. 도피. 하지만 현실은 더 복잡했다. 민지는 맑은 공기, 평화, 그리고 그녀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바쁜 도시 생활과의 거리가 필요했다. 그리고 서연은 새 출발이 필요했다. 두 사람 모두 그곳이 어려움뿐만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자연적으로 호기심이 많고 무장해제할 정도로 용감한 소녀는 의도치 않게 두려운 무적자에게 다가갔다. 모든 예상과 달리 예고된 비극이 되었어야 할 것이 절대적인 침묵과 연결의 순간이 되었다. 여러 해 동안 처음으로 황소는 공격하지 않고 돌진하지 않고 분노로 반응하지 않았다. 단지 관찰할 뿐이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다. 동물의 눈빛에는 민지가 인식하는 것이 반영되어 있었다. 외로움. 이 독특한 만남은 목장의 구조를 흔드는 일련의 사건을 시작했다. 단지 고립된 사건처럼 보였던 것이 조용한 일상이 되었다. 매일 아침 민지는 우리를 방문했다. 오래된 친구에게 비밀을 고백하듯이 황소에게 말했다. 그리고 동물은 들었다. 변했다. 모든 사람들의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행동이 반복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혼돈의 대명사였던 황소가 상상도 못했던 평온함을 보이기 시작했다. 본질적으로 회의적이고 땅의 견고함에 의해 형성된 김준호는 점점 커지는 당혹감으로 관찰했다. 어떻게 가장 연약한 생물이 가장 용맹한 짐승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소녀의 존재에 대한 초기 저항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녹아내렸다. 민지와 무적자는 이해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야기가 퍼졌다. 기자들이 나타났고 동물 행동 전문가들이 관심을 보였으며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문에 찾아왔다. 소녀와 황소는 설명할 수 없는 연결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서연이 딸의 프라이버시와 웰빙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민지는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의 차원을 이해했다. 그들을 연결하는 것은 연민이 아니라 평등이었다. 둘 다 다른 방식으로 삶이 부과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알고 있었다. 황소와의 관계는 소녀를 강화시켰고 그녀는 더 큰 무언가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녀와 같은 다른 사람들이 동물과의 접촉에서 치유의 형태를 찾을 수 있는 공간. 이전에는 그들 사이의 접근에 대한 생각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던 김준호는 어떤 논리도 반박할 수 없는 진실에 의해 설득되었다. 무언가가 변했다. 그리고 이전에는 단지 고립된 목장이었던 것이 통합치료센터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동물들, 자원봉사자 전문가들, 그리고 환자들의 도착으로 황금빛 목장은 다시 태어났다. 예전의 어려움과 두려움의 은신처는 희망의 피난처로 변했다. 아이들, 노인들, 퇴역군인들,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 공간을 방문하기 시작했고 모두 민지에게서도 발견한 무언가를 찾고자 했다. 의미. 그러나 명성은 또한 비판, 질투, 그리고 정치적 장애물을 불러왔다. 로더 행사를 운영하는 강력한 사업가가 무적자에게 거금을 제안했다. 한 지방의원이 프로젝트의 안전성에 대해 의심을 제기했다. 지역 주민들은 지지와 불신 사이에서 나뉘었다. 이 와중에 민지는 심각하게 아프게 되었고 그녀의 부재는
황소에게 예전의 행동을 되돌려 주었으며 두려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이 위기의 순간에 서연은 예상치 못한 주인공이 되었다. 그녀는 직접 딸과 동물 사이의 다리를 살아있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민지에게 무적자의 모든 진전, 모든 반응을 이야기하면서 그녀는 어머니와 딸, 여성과 짐승, 불가능한 것과 현실 사이의 연결을 강화했다. 소녀의 귀환과 일상의 재개와 함께 프로젝트는 강화되었다. 국가 시상식이 목장의 작업을 인정했다. 새로운 파트너십이 생겨났다. 그리고 두려움과 도피로 시작된 이야기는 변화의 모델이 되었다. 마침내 노련한 김준호는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것을 이해했다. 힘을 정의하는 것은 지배하는 능력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능력이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시간을 견뎌온 목장은 강함과 약함이 같은 길의 일부로 인식되는 곳이 되었다. 서연이 황금빛 목장에 도착한 날, 그녀는 그곳이 단지 임시 피난처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운명은 더 복잡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민지가 무적자에게 처음 다가갔을 때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황소는 평온했다. 이 순간부터 목장은 더 이상 같은 곳이 아니었다. 매일 아침 민지는 우리로 향했다. 처음에는 김준호와 다른 직원들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곧 그들은 그저 놀라움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무적자는 민지의 존재에 반응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몇 주가 지나면서 기적이 일어났다. 한때 모든 목동들의 공포였던 황소가 온순해졌다. 하지만 단지 민지에게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위험했다. 그것은 마치 그들 사이에 비밀 언어가 있는 것 같았다. 서연은 걱정과 자부심에 혼합된 감정으로 딸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조그마한 소녀가 이 거대한 짐승을 길들였다. 김준호는 40년 동안의 목장 생활에서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어느 날 지역신문의 기자가 도착했다. 그 다음에는 텔레비전 크루, 곧 황금빛 목장과 황소 속삭이는 소녀의 이야기가 전국에 알려졌다. 사람들은 이 특별한 관계를 보기 위해 왔다.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에, 그러나 곧 다른 이유로. 자폐증이 있는 한 소년이 무적자와 민지를 방문한 후 처음으로 몇 마디를 말했다. 정신적 외상을 겪은 한 퇴역 군인이 황소와의 세션 후 첫 밤을 평온하게 잠들었다.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다. 무언가 특별한 민지와 무적자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황금빛 목장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소녀와 황소의 이야기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목장을 방문했다. 서연은 딸이 이렇게 주목받는 것에 처음에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민지의 눈에서 빛나는 새로운 활력을 볼 수 있었다. 민지의 건강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무적자와 함께하는 시간은 그녀에게 특별한 힘을 주는 것 같았다. 김준호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40년 동안 가축을 돌봐온 그에게 이런 종류의 연결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소는 소일 뿐이야 감정이 있을 리가 없어. 그는 자주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눈은 무적자의 변화를 부정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아침 민지가 평소보다 일찍 우리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무적자가 아프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황소는 구석에 누워 있었고 평소의 강한 존재감이 사라진 것 같았다. 민지는 서두르지 않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괜찮아 무적자, 내가 여기 있어.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의 손이 황소의 거친 피부에 닿자 그는 약간 움직였다. 민지는 그의 상태를 살펴보았고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민지는 김준호에게 달려갔다. 무적자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김준호는 처음에 망설였지만 소녀의 절박한 눈빛을 보고 그녀를 따라갔다. 무적자에게 다가가려면 용기가 필요했지만 민지가 그의 옆에 있으면 황소가 차분해진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황소를 검사하고 심각한 위장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수의사를 불러야 해, 그는 말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수의사는 몇 시간 거리에 있었고 무적자의 상태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다. 민지는 황소 옆에 앉아서 그의 머리를 자신의 작은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부드럽게 노래를 불렀고 마치 그녀의 목소리가 황소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처럼 보였다. 서연은 딸이 이렇게 큰 동물과 가까이 있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 사이의 연결이 특별하다는 것도 이해했다.
수의사가 도착했을 때 그는 무적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민지는 그를 안심시켰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있는 동안은 괜찮을 거예요. 수의사는 놀랍게도 황소가 얌전하게 치료를 받는 것을 보았다. 30년 동안 가축을 치료해왔지만 이런 건 처음 봐요. 그는 감탄했다. 무적자는 천천히 회복되었고 민지는 매일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학교에 가지 않고 황소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서연은 딸의 교육에 대해 걱정했지만 민지가 무적자와 함께할 때 보이는 행복을 빼앗을 수 없었다. 어느 날 한 정신과 의사가 목장을 방문했다. 그는 텔레비전에서 민지와 무적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치료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동물 매개 치료라고 합니다. 그는 서연에게 설명했다. 동물과의 상호작용이 사람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당신의 딸과 이 황소 사이의 관계는 놀랍습니다. 의사는 황금빛 목장을 치료센터로 발전시키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처음에 서연은 망설였다. 그녀는 단지 딸을 위한 조용한 장소를 찾아 이곳에 왔을 뿐이었다. 하지만 민지의 반응은 달랐다. 엄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무적자가 저를 도운 것처럼요. 민지의 눈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열정이 있었다. 김준호는 처음에 이 아이디어에 반대했다. 이건 목장이지 병원이 아니야. 그는 불평했다. 그는 변화를 좋아하지 않았고 낯선 사람들이 그의 땅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지는 그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할아버지, 무적자가 저를 도왔어요.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어요. 제발요? 노인은 소녀의 간절한 눈빛을 거부할 수 없었다. 몇 주 후 첫 번째 환자들이 황금빛 목장에 도착했다. 그들은 다양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이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퇴역군인들, 우울증과 불안으로 고통받는 성인들. 민지는 그들 각각에게 무적자를 소개했고 놀랍게도 황소는 모든 방문자에게 평온함을 보였다. 물론 민지가 그의 곁에 있을 때만 치료 프로그램이 발전하면서 서연은 새로운 목적을 찾았다. 그녀는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방문자들을 조정하고 홍보 활동을 시작했다. 김준호도 천천히 변화했다. 그는 여전히 투덜거렸지만 목장에 새로운 생명이 불어넣어지는 것을 보고 비밀리에 기뻐했다. 어느 날 한 부유한 사업가가 목장을 방문했다. 정장을 입고 비싼 차를 타고 온 그는 즉시 눈에 띄었다. 그의 이름은 박진호였고 그는 한국에서 가장 큰 로더쇼 중 하나를 운영했다. 무적자가 내 쇼에 완벽할 것 같군요. 그는 김준호에게 말했다. 얼마를 원하세요? 그는 상당한 금액을 제안했다. 김준호는 눈이 커졌다. 그 돈이면 목장의 모든 부채를 갚고도 남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민지를 생각했다. 그리고 무적자가 없는 그녀를 안 됩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무적자는 팔지 않습니다. 박진호는 놀랐다. 그는 거절당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다. 생각해보세요. 그는 경고했다.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김준호는 단호했다. 무적자는 이제 단순한 황소가 아닙니다. 그는 가족입니다. 박진호는 떠났지만 그의 눈에는 분노가 있었다. 서연은 그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걱정은 곧 현실이 되었다. 며칠 후 지역신문의 황금빛 목장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가 실렸다. 기사는 위험한 황소가 아픈 사람들 근처에 있는 것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기사에 인용된 주요 소식통은 지역의원 이상현이었다. 서연은 즉시 연결점을 보았다. 박진호가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제안이 아니었다. 이제 그것은 황금빛 목장의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다. 민지는 처음으로 두려워했다. 엄마, 그들이 무적자를 데려갈 거예요? 그녀는 물었다. 서연은 딸을 꼭 안았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그를 지킬 거야. 하지만 그녀의 말에는 확신이 부족했다. 이 싸움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었다. 민지는 무적자에게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마치 그녀가 없으면 그를 데려갈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황소는 그녀의 불안을 감지했고 그도 불안해졌다. 한 번은 그가 거의 울타리를 부수고 도망칠 뻔했다. 민지만이 그를 진정시킬 수 있었다. 서연은
딸의 건강이 이 모든 스트레스로 악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민지는 밤에 잘 자지 못했고 식욕도 없었다. 의사들은 그녀의 상태가 스트레스로 인해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서연은 딜레마에 빠졌다. 민지의 건강이 가장 중요했지만 무적자를 포기하는 것은 그녀의 마음을 부술 것이었다. 어느 날 밤 민지는 열이 나고 약하게 느꼈다. 서연은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의사들은 그녀가 심각한 감염에 걸렸다고 진단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입원해야 했다. 민지가 없는 동안 무적자는 변했다. 그는 다시 공격적이고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먹지 않았고 울타리 주변을 계속 배회했다. 김준호와 다른 목장 일꾼들은 그에게 접근할 수 없었다. 이런 적은 없었어. 김준호는 서연에게 말했다. 그는 마치 그녀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 서연은 무적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민지와 황소 사이의 연결이 얼마나 깊은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었다. 그것은 단순한 친구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필요로 했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고 민지와 무적자가 함께 있는 동영상을 재생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우리에 접근했다. 무적자는 처음에 경계했지만 민지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진정되었다. 서연은 용기를 내어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는 곧 돌아올 거야. 그녀는 황소에게 말했다. 그녀는 널 사랑해. 놀랍게도 무적자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해가 있었다. 그는 서연의 손에 코를 비볐다. 그 순간 서연은 그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민지, 무적자, 그리고 그녀 자신, 그들은 함께 이 도전을 극복할 것이었다. 서연은 그 순간 결심했다. 그녀는 황금빛 목장과 무적자를 위해 싸울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길 것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몇 번의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행동 계획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녀는 정확히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병원에서 민지는 매일 무적자에 대해 물었다. 엄마, 무적자는 괜찮아요? 서연은 딸에게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너를 기다리고 있어. 우리 모두 널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현실은 더 복잡했다. 서연은 민지에게 목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박진호의 압력은 계속되었고 이상현 의원은 이제 공개적으로 황금빛 목장 폐쇄를 요구하고 있었다. 위험한 동물이 공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서연은 목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에서 이상현의 인터뷰를 들었다. 우리는 아픈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이 소위 치료센터는 적절한 면허나 안전조치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서연은 핸들을 꽉 쥐었다. 그녀는 이것이 박진호가 무적자를 얻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을 알았다. 목장에 도착하자 그녀는 김준호가 크게 걱정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보건당국에서 조사관이 왔었어. 그는 말했다. 그들은 우리가 허가 없이 치료시설을 운영한다고 주장해. 서연은 깊이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겠어요. 그녀는 의사소통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살려 행동 계획을 세웠다. 첫 번째로 그녀는 황금빛 목장에서 도움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연락했다. 우리는 당신의 이야기가 필요해요. 그녀는 설명했다. 당신이 이곳에서 경험한 것, 무적자와 민지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음으로 그녀는 지역 언론에 연락했다. 그녀는 그들이 한쪽 이야기만 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들에게 진실을 보여주고 싶었다. 셋째로 그녀는 동물 매개 치료의 전문가들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했다. 그녀는 공식적인 면허와 인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이 모든 일을 하는 동안 김준호는 무적자를 돌보았다. 황소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서연이 보여준 민지의 동영상이 그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놀랍게도 그는 이제 서연이 접근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이 공통의 목표, 민지를 보호하고 기다리는 목표를 공유하는 것 같았다. 며칠 후 민지는 마침내 퇴원했다. 그녀는 여전히 약했지만 집으로 돌아갈 만큼 좋아졌다. 서연은 그녀를 바로 목장으로 데려갔다. 민지가 무적자를 보자마자 그녀의 얼굴은 빛났다. 무적자, 그녀는 외쳤다. 황소는 즉시 반응했다. 그는 울타리로 달려와 기쁨으로 울었다. 그것은 감동적인 재회였다. 서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심지어 김준호도 눈을 닦았다. 절대 본 적 없는 광경이야. 그는 중얼거렸다.
민지는 무적자에게 다가가 그의 이마에 손을 올려놓았다. 그들은 그렇게 몇 분 동안 서 있었다. 말 없이 움직임 없이 단지 다시 연결되어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민지에게 그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는 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가 알아야 한다고 느꼈다. 사람들이 무적자를 데려가려고 해? 민지는 두려움에 차서 물었다.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서연이 약속했다. 하지만 우리는 도움이 필요해. 민지는 잠시 생각했다.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결단력이 있었다. 내가 도울게요. 그녀는 말했다. 내가 그들에게 무적자가 얼마나 특별한지 보여줄게요. 다음 날 서연의 계획이 시작되었다. 황금빛 목장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도착했다. 자폐증이 있는 아들을 둔 한 어머니가 말했다. 제 아들은 3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적자와 민지를 만난 후 그는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기적이었어요. 전쟁에서 돌아온 한 퇴역 군인이 증언했다. 저는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어요. 어떤 치료도 도움이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 목장에서 이 특별한 황소와 소녀와 함께 저는 다시 평화를 찾았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강력했다. 지역 뉴스팀이 모든 것을 녹화했다. 서연은 그들이 균형 잡힌 보도를 할 것이라고 희망했다. 그날 오후 동물 매개 치료 전문가인 정 교수가 도착했다.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왔고 이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권위자였다. 그는 민지와 무적자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놀랐다. 이것은 정말 특별합니다. 그는 말했다. 이런 수준의 유대감은 매우 특보합니다. 이것은 연구되고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는 황금빛 목장이 공식 치료센터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제안했다. 그것은 희망의 빛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협은 계속되었다. 다음 날 이상현 의원이 직접 목장을 방문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보좌관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엄격했다. 안전 위반 사항을 조사하러 왔습니다. 그는 발표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분함을 유지했다. 물론이죠. 둘러보시겠어요? 그녀는 의원을 목장 주변으로 안내했다. 그녀는 그들이 이미 구현한 모든 안전 조치를 지적했다. 울타리가 강화되었고 프로토콜이 마련되었으며 모든 방문자들이 적절한 지시를 받았다. 투어가 끝날 무렵 그들은 무적자의 우리에 도달했다. 민지는 이미 그곳에 있었고 황소와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상현은 멈춰서서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의심이 있었다. 그 아이는 위험합니다. 그는 말했다. 그 동물은 예측할 수 없어요. 바로 그때 민지가 그들을 발견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안녕하세요. 무적자를 만나러 오셨어요? 그녀의 순수함은 의원을 놀라게 했다. 그는 망설였다. 민지는 계속했다. 괜찮아요. 그는 친구들을 좋아해요. 정말이에요. 그녀는 무적자를 쓰다듬었고 황소는 평온하게 반응했다. 이상현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민지는 무적자에게 무언가를 속삭였고 황소는 마치 끄덕이는 것처럼 머리를 움직였다. 그런 다음 그는 아주 천천히 울타리를 따라 이동하여 의원과 가까워졌다. 이상현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민지가 그를 안심시켰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는 당신에게 인사하고 싶어 해요. 황소는 울타리에 가까이 서서 조용히 의원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지혜와 평온함이 있었다. 놀랍게도 이상현은 천천히 손을 뻗어 황소의 이마를 만졌다. 그 순간 무언가가 변했다. 의원의 얼굴에서 긴장이 풀렸다. 놀랍군요. 그는 속삭였다. 정말 놀랍습니다. 투어가 끝난 후 이상현은 서연과 김준호를 한쪽으로 불렀다. 제가 실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인정했다. 이곳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규정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는 공식 인증을 받기 위한 단계를 설명했다. 이런 일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제안했다. 그가 떠난 후 서연과 김준호는 깜짝 놀랐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서연이 물었다. 김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무적자의 마법이죠. 그리고 민지의.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서는 황금빛 목장에 대한 특집 보도가 방송되었다. 그것은 놀랍도록 긍정적이었다. 그들은 목장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했고 정 교수의 전문가 의견을 포함시켰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상현 의원의 새로운 입장이었다.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지만 초기 우려와 달리 이 시설은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말했다. 보도가 끝날 무렵 서연의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아이디는 박진호를 표시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박 사장님. 박진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비즈니스적이었다. 매우 인상적인 PR 캠페인이었습니다, 서 씨. 서연은 침착함을 유지했다. PR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어쨌든 그는 계속했다. 제 제안을 재고해 보셨나요? 무적재 대한 제안 금액을 2배로 올리겠습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죄송합니다만 무적자는 판매용이 아닙니다. 절대로요. 박진호는 잠시 침묵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전화가 끊겼다. 서연은 위협을 무시하려 했지만 불안감은 남아있었다. 그녀는 민지의 방으로 가서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딸은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창문을 통해 그녀는 무적자의 우리를 볼 수 있었다. 달빛 아래 그녀는 황소의 실루엣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집 방향을 향해 서 있었다. 마치 그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서연은 그들이 진전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진호는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이상현 의원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진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딸과 특별한 황소를 위해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목장 입구에 낯선 차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가 다가가자 정장을 입은 여성이 차에서 나왔다. 서연 씨를 찾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저는 김민지라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왔습니다. 서연은 놀랐다. 정부 부처에서 누군가가 그들의 작은 목장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례적이었다. 제가 서연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김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의 목장에 대해 들었습니다. 우리는 관심이 있습니다. 서연은 이것이 또 다른 조사인지 아니면 뭔가 더 긍정적인 것인지 궁금했다. 김민지가 설명을 시작했다. 우리 부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한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방법과 혁신적인 접근법을 결합하여 웰빙을 증진하는 장소를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마우시던드스, 그녀는 서류 가방에서 폴더를 꺼냈다. 그리고 황금빛 목장이 우리가 찾고 있는 정확히 그런 종류의 장소입니다. 서연은 깜짝 놀랐다. 위기에서 기회로. 그녀는 이 전환을 거의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은 사무실로 향했고 김민지는 더 자세히 설명했다. 우리는 자금 지원, 인증, 그리고 국가적 홍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만 서연은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그들이 기다려온 돌파구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민지와 무적자가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뻐할지 상상했다. 또 다른 장이 시작되고 있었다.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장.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소식은 황금빛 목장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왔다. 김민지는 매주 목장을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했다. 황금빛 목장은 빠르게 변화했다. 새로운 시설이 지어졌고 전문 치료사들이 고용되었으며 더 많은 동물들이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무적자는 여전히 중심 인물이었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온순한 말들, 치료견들, 심지어 몇 마리의 염소들도 팀에 합류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었다. 박진호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는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는 대신 더 교묘한 전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황금빛 목장 근처에 대규모 엔터테인먼트 단지를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쇼핑몰, 놀이공원 그리고 물론 대형 로더 경기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에 수백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 아이디어에 열광했다. 이 작은 농촌 지역은 오랫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서연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만약 박진호의 프로젝트가 승인된다면 황금빛 목장은 곧 시끄러운 관광 명소에 둘러싸이게 될 것이다. 평화와 고요함은 사라질 것이고 치료센터로서의 목장의 효과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김준호는 이 소식에 분노했다. 그는 우리를 내쫓으려는 거야. 그는 소리쳤다.
처음에는 무적자를 살려고 했고 이제는 우리 땅 전체를 원해. 서연은 진정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도 걱정했다. 그들은 너무 많은 진전을 이루었고 이제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해 있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민지는 놀라운 평정을 유지했다. 그녀는 매일 무적자와 시간을 보냈고 다른 동물들과도 강한 유대를 형성했다. 그녀의 건강은 안정적이었고 그녀는 점점 더 목장의 운영에 참여하게 되었다. 어느 날 민지는 어머니에게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엄마,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어떨까요? 무엇을 보여준다는 거니? 서연이 물었다.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의 진정한 가치를, 박진호 씨의 계획이 얼마나 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는지를. 민지의 아이디어는 간단했다. 그들은 열린 날을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과 의사결정권자들을 초대해 황금빛 목장에서 일어나는 치유의 힘을 직접 목격하게 하는 것이었다. 서연은 딸의 제안에 감동했다.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그들은 즉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김민지도 이 아이디어에 열광했고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하도록 도움을 제공했다. 열린 날 행사를 준비하는 동안 박진호는 자신의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의회에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프로젝트가 환경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 허가를 요청했다. 이상현 의원은 이제 양쪽에서 압력을 받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박진호의 경제적 약속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황금빛 목장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다. 열린 날 행사 전날 서연은 불안한 밤을 보냈다. 모든 것이 이 하루에 달려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 무적자의 우리를 확인했다. 황소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달빛 아래 그는 거의 신화적인 존재처럼 보였다. 우리는 내 도움이 필요해. 그녀는 속삭였다. 아침이 되자 목장은 활기찼다. 직원들은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고 첫 방문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입구에서 사람들을 맞이했다. 그녀는 이상현 의원과 지역의회 구성원들이 함께 도착하는 것을 보고 안도했다. 적어도 그들은 와주었다. 곧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도착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서프라이즈였다. 김민지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장관님이 직접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녀가 설명했다. 투어가 시작되었다. 서연과 민지는 방문객들을 목장 주변으로 안내했다. 그들은 다양한 치료 세션을 보여주었다. 자폐 아동들이 치료견들과 상호작용하는 모습, 장애가 있는 성인들이 승마 치료를 받는 모습,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퇴역군인들이 농장 일을 통해 평화를 찾는 모습. 방문객들은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았다. 투어의 하이라이트는 물론 무적자였다. 민지는 황소를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에요. 그녀는 설명했다. 무적자는 저에게 포기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그녀는 황소에게 몇 가지 간단한 명령을 내렸고 그는 완벽하게 반응했다. 방문객들은 감탄했다. 이상현 의원은 특히 감동한 것 같았다. 그의 얼굴에는 진정한 관심이 있었다. 투어가 끝날 무렵 한 낯선 방문객이 서연의 주의를 끌었다. 그는 군중에 섞여 있었지만 그녀는 그를 즉시 알아보았다. 박진호였다. 그는 직접 왔다. 서연은 그에게 다가갔다. 오셨네요. 그녀가 말했다. 박진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은 차가웠다. 물론이죠. 경쟁자를 알아야 하니까요. 우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서연이 말했다.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일은 사업이 아니에요. 이것은 치유에 관한 것입니다. 박진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인상적이네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 계획은 계속됩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니까요. 그때 민지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박진호에게 말했다. 저희 목장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적자를 만나보고 싶으세요? 박진호는 잠시 당황한 것 같았다. 그는 이 소녀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았다. 글쎄, 나는 부탁드려요. 민지가 말했다. 그는 정말 특별해요. 서연은 개입하려 했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멈추게 했다. 어쩌면 이것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었다. 박진호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민지는 그를 무적자의 우리로 인도했다. 황소는 처음에 경계했다. 그는 박진호를 쳐다보았고 그의 눈에는 인식이 있었다. 민지는 부드럽게 무적자에게 말했다.
괜찮아 친구야. 이분은 우리 새 친구야. 놀랍게도 무적자는 진정되었다. 그는 울타리에 다가와 박진호를 응시했다. 그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민지가 제안했다. 박진호는 망설였지만 결국 손을 뻗었다. 무적자는 그의 손을 냄새 맡았고 천천히 그의 머리를 앞으로 움직여 접촉을 허용했다. 박진호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다. 그는 부드럽네요. 그가 말했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해요. 그는 당신이 그를 원한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그는 여기가 집이라는 것도 알아요. 박진호는 말이 없었다. 그는 단지 황소를 쓰다듬었다. 그 순간 서연은 변화의 가능성을 보았다. 행사가 끝난 후 방문객들은 감명을 받은 것 같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황금빛 목장이 치유의 한국 프로그램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상현 의원은 지역의회가 황금빛 목장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지정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큰 승리였다. 모든 사람들이 떠난 후 서연은 박진호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혼자 무적자의 우리 근처에 서 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생각이 많으신 것 같네요. 그녀가 말했다. 박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딸은 특별한 아이군요. 네, 그래요. 서연이 동의했다. 그리고 무적자도 특별해요. 박진호는 깊이 한숨을 쉬었다. 저는 항상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비즈니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뭔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말했다. 5년 전에 병으로 그를 잃었습니다. 그는 항상 동물들을 사랑했어요. 서연은 놀랐다. 그녀는 박진호가 이런 개인적인 것을 공유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말했다. 박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딸이 무적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제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여기 있었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는 다시 침묵했다. 제 계획을 재고해 보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약속은 못하겠지만 다른 위치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연은 안도감을 느꼈다. 이것은 적어도 희망의 징조였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말했다. 박진호가 떠난 후 서연은 민지를 찾았다. 그녀의 딸은 무적자와 함께 있었다. 그들은 마치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다. 오늘 잘했어. 서연이 말했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무적자가 했어요. 그는 항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좋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서연은 딸을 꼭 안았다. 그들은 큰 진전을 이루었지만 그녀는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폭풍이 몰아쳤다. 천둥과 번개가 하늘을 가로질렀고 폭우가 땅을 때렸다. 서연은 창문으로 비를 보며 걱정했다. 목장의 많은 구조물들이 여전히 새롭고 취약했다. 갑자기 큰 천둥 소리가 들렸고 전기가 나갔다. 민지가 서연의 방으로 달려왔다. 엄마, 무적자. 그녀는 걱정스럽게 외쳤다. 서연은 즉시 이해했다. 무적자는 천둥을 두려워했다. 그들은 비옷을 입고 손전등을 들고 황소의 우리로 달려갔다. 폭풍 속에서 우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최악의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다. 번개가 근처 나무를 쳤고 그것이 무적자의 우리 위에 떨어져 있었다. 우리의 일부가 무너졌고 황소는 사라졌다. 무적자! 민지는 비명을 질렀다. 그들은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추었지만 황소의 흔적은 없었다. 그는 도망쳤다. 서연은 즉시 김준호에게 전화했다. 곧 목장의 모든 직원들이 수색에 참여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찾았지만 폭풍과 어둠 속에서 무적자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민지는 겁에 질려 있었다. 그를 찾아야 해요. 그녀는 계속 반복했다. 그는 무서워하고 있어요. 서연은 딸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민지는 거부했다. 떠날 수 없어요. 무적자가 저를 필요로 해요. 폭풍이 계속되는 동안 그들은 차 안에서 기다렸다. 서연은 민지를 따뜻하게 감싸고 그들은 함께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비가 그치고 첫 빛이 지평선에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다시 수색을 시작했다. 목장 전체를 뒤지고 인근 농장들에 연락하고 모든 가능한 장소를 확인했다. 그러나 무적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민지는 점점 더 절망적이 되었다. 그가 다쳤을 수도 있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를 찾아야 해요. 서연도 걱정했다. 무적자가 길을 잃거나 다쳤다면 그는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더 나쁜 것은 만약 그가 누군가를 공격한다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다. 그들이 수색을 계속하는 동안 서연의 전화가 울렸다. 박진호였다. 소식 들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분 후 박진호가 여러 대의 차량과 함께 도착했다. 그는 자신의 직원들과 심지어 드론까지 가져왔다. 주변 지역을 모두 수색할 것입니다. 그가 약속했다. 서연은 감사했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왜 도와주시는 거죠? 박진호는 잠시 생각했다. 어쩌면 제가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또는 적어도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수색이 계속되는 동안 민지는 조용히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무적자와의 모든 순간, 그들이 함께 나눈 모든 경험을 생각했다. 갑자기 그녀는 일어섰다. 알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디? 서연이 물었다. 처음 만났던 곳이요. 민지가 대답했다. 그는 그곳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녀는 목장의 먼 구석, 그녀가 처음으로 무적자에게 다가갔던 오래된 울타리 근처를 가리켰다. 그것은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지역이었다. 그들은 즉시 그곳으로 향했다. 민지가 옳았다. 그곳에 무적자가 있었다. 그는 오래된 참나무 아래 누워 있었고 분명히 다리를 다쳤다. 그는 민지를 보자마자 부드럽게 울었다. 민지는 그에게 달려갔다. 무적자! 그녀는 울면서 그의 목을 안았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서연은 수의사에게 전화했고 곧 무적자는 치료를 받고 있었다. 다행히 그의 부상은 심각하지 않았다. 그는 며칠 안에 회복될 것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안도했다. 특히 민지는 행복했다. 그녀는 무적자의 옆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서연은 박진호에게 다가갔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말했다. 박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생각해봤습니다. 제 프로젝트를 완전히 재검토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황금빛 목장을 방해하는 대신 그것을 보완하는 무언가를요. 서연은 놀랐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전환이었다. 정말인가요? 박진호는 미소를 지었다. 이번에는 그의 눈도 함께 웃고 있었다. 항상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함께 이기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죠. 서연은 그의 제안에 감사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었다. 무적자를 되찾고 잠재적인 새 협력자를 얻은 것은 큰 승리였다. 하지만 가장 큰 도전은 아직 남아 있었다. 민지의 건강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최근의 사건들로 인한 스트레스는 그녀에게 좋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발열로 깨어났다. 서연은 걱정했다. 그녀는 딸을 의사에게 데려갔고 검사 결과는 좋지 않았다. 민지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다. 그녀는 더 강력한 치료가 필요했고 그것은 서울의 전문 병원에서만 가능했다. 서연은 딜레마에 빠졌다. 그들은 황금빛 목장을 떠나야 했다. 하지만 민지가 무적자 없이 어떻게 반응할지 또는 무적자가 민지 없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민지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놀랍게도 그녀의 딸은 차분하게 받아들였다. 무적자는 이해할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저는 돌아올 거예요. 약속해요. 서연은 딸의 성숙함에 놀랐다. 그들은 무적자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다. 그것은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민지는 황소에게 귓속말로 말했고 그는 마치 이해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떠나기 전에 김준호가 접근했다.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있었다. 걱정하지 마, 그가 말했다. 내가 무적자를 돌볼게. 그리고 네가 돌아올 때까지 모든 것이 여기서 기다릴 거야. 서연은 감사의 뜻으로 그를 껴안았다. 그들이 서울로 향하는 동안 서연은 거울을 통해 뒷좌석에 앉아있는 딸을 바라보았다. 민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단력이 있었다. 그녀는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돌아왔을 때 황금빛 목장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무적자와 함께 서울에서의 시간은 민지와 서연 모두에게 도전이었다. 대형 병원의 하얀 벽과 소독약 냄새는 황금빛 목장의 신선한 공기와
자연의 소리와는 너무나 달랐다. 민지는 용감하게 치료를 받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있었다. 그녀는 매일 무적재에 대해 물었고 김준호에게 전화를 걸어 황소의 상태를 확인했다. 민지가 병원에 있는 동안 황금빛 목장은 계속 발전했다. 김준호와 직원들은 열심히 일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새로운 시설이 지어졌다. 놀랍게도 박진호도 약속을 지켰다. 그는 자신의 개발 계획을 수정하여 목장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리조트를 건설하기로 했다. 그는 심지어 목장의 치료 프로그램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무적자는 민지가 없는 동안 조용했다. 그는 여전히 치료 세션에 참여했지만 그의 눈에는 기쁨이 부족했다. 김준호는 매일 황소에게 민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곧 돌아올 거야. 그는 약속했다. 그녀는 너를 잊지 않았어. 3개월 후 의사들은 마침내 좋은 소식을 전했다. 민지의 치료가 효과가 있었고 그녀의 상태는 안정되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의사들은 여전히 주의를 기울였다. 그녀의 상태는 완전히 치료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서연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올바른 관리와 환경이 있다면 그녀는 거의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서연은 이해했다. 그리고 그녀는 황금빛 목장이 민지에게 가장 좋은 장소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이 목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지는 흥분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익숙한 풍경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엄마, 무적자가 저를 기억할까요? 그녀가 물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그는 절대 너를 잊지 않았을 거야. 목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다. 입구에는 민지와 무적자의 치유센터라고 쓰인 아름다운 새 간판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다. 김준호 목장 직원들, 문화체육관광부의 김민지, 심지어 박진호까지 모두 민지의 귀환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런 환영을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단 한 가지만을 원했다. 무적자는 어디 있어요? 그녀가 물었다. 김준호가 미소를 지었다.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는 그녀를 새롭게 지어진 커다란 울타리가 있는 곳으로 안내했다. 그곳에 무적자가 있었다. 황소는 민지를 보자마자 반응했다. 그는 울타리로 달려와 기쁨의 소리를 냈다. 민지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그의 목을 껴안았다. 보고 싶었어요. 그녀는 속삭였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다. 이것은 진정한 재결합이었다. 저녁에 작은 축하 모임이 열렸다. 서연은 목장의 변화에 놀랐다. 모든 것이 더 좋아졌고 더 전문적이 되었다. 새로운 숙소, 치료실, 훈련구역이 지어졌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죠? 그녀가 김준호에게 물었다. 노인은 박진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많은 도움을 주었어. 서연은 놀랐다. 정말요? 박진호가 다가왔다. 제가 말했듯이 때로는 함께 이기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저는 제 리조트를 건설하고 있고 방문객들은 치유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경험할 것입니다. 모두가 이깁니다. 서연은 감사했다. 이것은 그녀가 꿈꿔왔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였다. 다음 날 민지는 일찍 일어나 무적자와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지난 몇 개월 동안의 모든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었다. 황소는 그녀의 모든 말을 귀에 깊게 들었다. 나중에 그녀는 치료 세션에 참여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도움이었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에게 무적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가르쳤고 그들이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왔다. 그녀의 경험과 통찰력은 매우 가치가 있었다. 주가 지나면서 민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했다. 그녀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투쟁, 두려움, 그리고 궁극적인 치유. 그녀는 이 이야기들을 책으로 만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서연은 딸의 성장에 감탄했다. 민지는 더 이상 작은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비전과 목표를 가진 젊은 여성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어느 날 문화체육관광부의 김민지가 흥미로운 제안을 가지고 목장을 방문했다. 우리는 전국에 이와 같은 센터를 더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그녀가 설명했다. 그리고 우리는 민지가 이 이니셔티브의 젊은 대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큰 기회였다. 민지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동물과의 연결을 통해 치유를 찾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었다.
민지는 흥분했지만 한 가지 우려가 있었다. 무적자는 어떻게 하죠? 저는 그를 떠날 수 없어요. 김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여기 기반을 두게 될 것입니다. 출장만 가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적자도 때때로 함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민지는 안도했다. 그녀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몇 주 후 황금빛 목장은 공식적으로 민지와 무적자의 치유센터로 재개장했다. 개장식에는 많은 귀빈들이 참석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역 정치인들, 그리고 많은 지역 주민들, 모든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다. 개장식 도중 서연은 김준호가 조용히 한쪽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갔다. 기분이 어때요? 그녀가 물었다. 노인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있었다. 내 평생 동안 나는 이 땅에서 가축을 키우고 강한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 힘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어. 그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이해해. 진정한 힘은 연결에 있어. 서로 다른 세계 사이의 다리를 놓는 데 있지. 서연은 동의했다. 민지와 무적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당신도요. 당신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행사가 끝난 후 민지는 무적자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석양 속에서 목장을 거닐었다. 소녀와 황소, 함께 걷는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친구들. 서연은 거리를 두고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2년 전 그녀는 도피처를 찾아 이곳에 왔다. 상처와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그녀는 목적과 희망,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찾았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나 목장을 산책했다. 그녀는 무적자의 우리에 들렀다. 황소는 이미 깨어 있었고 그는 그녀를 인식했다. 고마워.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네가 우리 모두를 구했어. 황소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였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치유가 온다. 때로는 가장 두려운 것이 가장 큰 선물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이것을 온전히 이해했다. 1년 후 황금빛 목장은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치료센터가 되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방문했고 새로운 센터들이 전국 각지에 문을 열었다. 민지의 책 무적자와 나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무적자는 이제 유명인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같은 온순한 황소였다. 그는 민지를 따라다녔고 그들의 유대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강해졌다. 민지의 건강은 안정적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가 필요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한계 내에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다. 서연은 자랑스러웠다. 그녀의 딸은 자신의 취약점을 힘으로 바꾸었고 다른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어느 맑은 가을날 목장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치유의 한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첫 번째 국가 동물 매개 치료 컨퍼런스가 황금빛 목장에서 개최되었다. 전문가들, 의사들, 그리고 환자들이 모두 모여 경험을 공유하고 배웠다. 컨퍼런스의 하이라이트는 민지와 무적자의 시연이었다. 그들은 함께 무대에 올랐고 민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가 처음 무적자를 만났을 때의 두려움, 그들이 발전시킨 신뢰,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발견한 치유. 그녀가 말을 마쳤을 때 관중들은 기립 박수를 보냈다. 감동의 눈물이 많은 사람들의 눈에 맺혔다. 박진호는 컨퍼런스의 주요 후원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크게 변했다. 그의 리조트는 환경 친화적이고 목장과 조화를 이루도록 지어졌다. 그는 이제 치유센터의 적극적인 지지자였고 그의 비즈니스 지식은 센터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상현 의원도 참석했다. 그는 이제 목장의 강력한 지지자였고 국가적 차원에서 유사한 이니셔티브를 옹호했다. 서연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감사함을 느꼈다. 그들은 함께 어려움을 극복했고 이제 그들은 함께 성공을 축하하고 있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서연, 민지, 김준호는 목장의 언덕 위에 앉아 석양을 지켜보았다. 무적자는 그들 근처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민지가 물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도울 거야. 한 번에 한 사람씩.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배울 거야. 무적자에게서, 서로에게서, 그리고 우리가 도와주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땅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 그가 말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결정은 너희들을 들여보낸 것이었어. 그들은 함께 웃었다. 이것은 그들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여정이었다. 두려움에서 시작해 희망으로 끝났다. 상처에서 시작해 치유로 끝났다. 낯선 사람들에서 시작해 가족으로 끝났다. 민지는 무적자에게 다가가 그의 이마에 이마를 대고 속삭였다. 우리는 해냈어요, 함께. 황소는 부드럽게 콧김을 내뿜었다. 그의 눈에는 이해와 평화가 있었다. 서연은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제 김준호가 말한 것을 이해했다. 진정한 힘은 지배하는 능력이 아니라 연결하는 능력에 있었다. 그리고 이곳 황금빛 목장에서 그들은 모두 그 진리를 발견했다. 그들이 언덕에서 내려갈 준비를 하는 동안 서연은 마지막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목장은 황금빛 석양에 빛나고 있었고 새로운 건물들은 오래된 구조물들과 조화롭게 어우러졌다. 이것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다. 이것은 희망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희망이 계속해서 빛나고 성장하고 치유할 것임을 알았다. 무적자와 민지의 특별한 유대감처럼 그것은 시간을 초월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